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미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급등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저희 오지금 이 종목 시간에서는요. 굿섹터와 배드섹터에 대한 흐름들 짚어봐 주실 이무학 전문가님과 그리고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을 발굴한 뒤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실 임상현 전문가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 톡방으로 상담 신청 지금 바로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코너죠. 이무학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상황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둘 다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오전 시황부터 점검을 좀 해볼까요? 네, 일단은 좀 쉬어가는 자리 미국 증시 흐름이 어제 막판에 미국 시장으로는 이제 오전장 지나고 나서요. 상승이 좀 저가 매수가 밑에서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좀 밀어 올리는 강력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도 정말 올라갈 때 뭐 호재 나오면서 올라가는 거야. 또 낙폭과대 반등, 뭐 기술적 반등, 뭐 여러 가지 수식어로 붙일 수 있겠지만 장중에 이제 밀려 내려가는 과정에서 뒤집고 올라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근데 그걸 또 어제 미국 증시가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상당히 참 고무적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미증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에 오전장에요. 2.3%까지 빠졌다가 올라왔거든요. 거의 뭐 보합권 수준까지 밀어 올렸고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에서는 9포인트 조금 이긴 33,000포인트짜리가 뭐 90포인트 반등이어서 반등이 뭐 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 그래도 양봉으로 밑에서 잡고 올라오는 흐름들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하락의 이유는 계속적으로 뭐 실적입니다. 미국 증시도 1분기 실적이 여러 가지 좀 엇갈리는 항보들 보여줬죠.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빅테크의 마이크로소프트죠, 그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좀 안 좋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최근 반등에 대해서 좀 빠지는 폭이 컸습니다만 또 호재가 또 등장을 하면서 시장이 밀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강조해드렸지만 이 시장이 강한 국면에서는 약한 국면에서는 강세장과 약세장을 구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뭐죠? 네, 강세장에서는 호재에 민감하고 악재에 둔감하다. 약세장에서는 악재에 민감하고 호재에 둔감하다. 그죠? 이러한 좀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MS 실적이 안 좋으면서 좀 악재가 실적이 좀 나왔지만 장 5장 미국 증시 5장에 좀 호재가 등장하면서 미증시가 빠르게 밀어 올렸으니까 지금 미국 시장은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기업의 실적은 약간 좀 노이즈가 있고 반대쪽 뭐죠? 금리 인하 또는 금리 동결 올해 연내 이 피벗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개가 상충하는 거죠. 경기가 안 좋아, 기업이 안 좋아, 실적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는 물가가 들어올 거야.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할 때가 됐어. 시장이 어느 쪽을 우선하냐 이거죠, 그죠? 실적이 안 좋은 거는 분명히 우리가 뭐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도 책에서 배운 그대로 해서도 주가의 하방 압력을 높일 수 있는데 지금 이 배드 뉴스이지 굿 뉴스 호재는 또 안 좋아야만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다. 즉 호재와 악재의 싸움에서 이쪽에 편을 들어주는 게 일단 심리적으로
강한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낙폭을 줄였었던 미국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캐나다, 뱅크 오브 캐나다죠. 캐나다 금리까지 우리가 봐야 될 정도까지 온 것 같은데요. 캐나다에서 이 통화정책 금리를 4.25에서 4.5로 25bp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도 0.5에서 0.25로 금리 인상의 폭을 점점 보폭을 두 발짝 뛰다가 한 발짝 뛰다가 이제 반 발짝 올라가는 이런 금리 인상 폭을 조절하다 보니까 미국 우리도 그럴 것 같은데 캐나다에서 먼저 금리 얘기를 긍정적으로 해주고 얘네들도 끝나고 나서 좀 발언이 있거든요. FOMC도 이 회의 끝나면 파월이 와서 탁자에 서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나가죠, 그죠? 그런 것처럼 캐나다에서도 금리를 0.25 올리면서 우리는 올해 이제 동결할 거야. 아주 반가운 얘기죠, 그죠? 미국 얘기는 아니지만 미국과 가장 가까운 캐나다에서 우리는 이제 올해 금리 인상 안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미증시가 푸사닥 다시 밑꼬리를 달고 양봉으로 종가 마감하는 모습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호재와 악재의 싸움에서 여전히 이제 심리는 지수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오늘 훈풍이 불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제 미국 증시가 빠졌다면 국내 증시 오늘 약간 좀 조정 흐름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요. 역전까지 하는 모습들 3대2로 지다가 3대0으로 지다가 4대3으로 이긴 거거든요. 그죠? 아주 극장골 미증시의 반등을 보면서 국내 증시도 화답합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보시면 2,400포인트 너끈하게 이제 안착하면서 올라가주는 흐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그죠? 양봉이 3개, 4개 붙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수급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오늘 반등폭이 꽤 셉니다. 737포인트. 특히나 이 환율 잠깐 보시면 환율이 계속 음봉 내리고 있죠, 그죠? 지금 환율이 내려가다 보면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처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죠? 달러 약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미국 본토 달러에 대한 투자 수요처가 이제 이머징 신흥국 쪽으로 좀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 좀 리포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이쪽으로 좀 자금이 많이 유입된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 외국인들 순매수는 신흥국으로 유입되는 글로벌 펀드 자금들이 진짜 집행이 되고 있다. 진짜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거 코스피 오늘 1월부터 뭐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사고 있죠, 그죠? 1월 10일 날 20억 이거 조금 판 거 말고는 계속 매수를 해주면서 국내 증시의 수급에 좀 안전핀 역할을 해주는 흐름들까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코스닥 쪽에서는 수급이 어제는 좀 많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약간 수급은 좀 쉬고 있는데 대신에 테마가 셉니다. 그러니까 요새 보면 3가지 빅테마가 있죠. 실적주는 아니에요, 그죠? 확실히 성장주들인데 로봇 다 하시는 얘기지만 그리고 증권형 토큰, 그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마지막 오늘 뭐 챗 GPT 플레이리가 또 상한가 갔는데 챗 GPT 해서 이렇게 시장에 연초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섹터들이 코스닥에 계속 땔감을 내주면서 투자 심리, 식욕을 돋구고 있다. 이렇게 시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오전 시황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또 9거래일째 순매수세를 이어왔다는 점 또한 또 긍정적인 작용을 이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굿 섹터와 배드 섹터 알아볼 차례입니다. 어떤 섹터들이 좋은 흐름 보여줬을까요? 네, 일단은 굿 섹터는 뭐 여전히 좀 로봇주들이 시세 그리고 챗 GPT 그리고 뭐 증권형 토큰 이런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약간 조금 고점에 대한 좀 부담감은 있는 것 같아요. 부담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조심하시라는 좀 의미에서 배드 섹터를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 오늘만큼은 좀 약간 좋지 않은 의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막판에 이제 휘날레 어제 상한가까지 기록했거든요. 너무 왔습니다. 주가가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물론 로봇에 관련한 성장성 뭐 충분합니다만 너무 가파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로봇 대장주가 너무 빨랐다. 이런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뭐 제가 투자 매수 욕구를 꺾을 수는 없겠지만 또 식욕을 뭐 굳이 떨어뜨릴 필요는 없겠지만 실적을 보시면 약간 좀 과열이라는 거를 한번 인식은 하고 갈 필요가 있죠. 그죠? 2022년 영업이익 10억대. 아마 4분기 실적 나와봐야, 잘 나와봐야 10억 나오겠죠. 그죠? 영업이익 10억, 20억짜리가 아무리 성장성이라는, 모멘텀을 갖고 있더라도 시총이 1조 6천억. 너무 빨리 왔다. 너무 과열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승을 보면 작년에 뭐가 생각나시죠? 메타버스, 넥스터, 또 넥스트 이런 종목들 보시면 어떻게 올라갔죠? 넥스터 작년에 2021년 재작년이죠, 그죠? 재작년 연말에 화려한 시세를 냈었던 이 시세들 10,000원에서 거의 50,000원까지 올랐었으니까요, 그죠? 이런 시세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메타버스가 없어진 것도 아니지만 다시 10,000원까지 내려오는 흐름들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죠? 이러한 흐름들, 넥스터, 메타버스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넥스터, 맥스트 이런 종목들 거의 최근에 다시 조금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거의 반의 반토막 정도 났다가 움직이는 섹터들 이런 거 보시면 참 고점에서 물리는 게 고점에서 잘못 들어가면 정말 뼈도 못 추린다라는 거. 성장주 물론 빠른 수익은 가능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굉장히 크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래서 매매 좋지요. 매매 좋고 나쁘지 않습니다. 분명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이긴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거는 인식을 해야 된다. 알고는 가야 된다. 최소한의 리스크는 여러분들 분명히 매매 판단의 기준을 세워야 된다. 그렇죠, 그죠? 무조건 칼만 댈고 싸우면 안 됩니다. 방패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하시는 건 좋지만 무작정 매수한다라기보다는 방패, 매매 원칙, 매매 기준, 내가 손절 얼마야, 이평선 얼마까지 이런 식으로 한번 물려서 그냥 무작정 모르겠다 올라가겠다 이런 식으로 매매하다가는 재작년에 이 메타버스나 NFT 이렇게 큰 대손이 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박수 칠 때 슬슬 떠날 준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매매를 하시더라도 손절의 기준은 명확하게 세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런 관련 내용들을 제가 오전장에 이 관련주를 너무 빠르게 윗꼬리를 다는 모습들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오전장에 노란 톡방에서 물론 좋은 종목을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톡방에서는 이제 오늘 조금 위험한데요 라고 하는 내용들도 미리 오전장 장초반에 말씀을 좀 드리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굿섹터는 일단 화장품이나 게임 섹터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리오프닝 얘기가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조정은 잘 받은 것 같고요, 그죠? 오늘 대표적으로 청담 글로벌 시세가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순환매라는 거죠, 그죠?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섹터. 로봇 관련주가 오늘 좀 쉬어가고 또 챗GPT 관련주를 윗꼬리 달고 이렇게 좀 그동안에 강했던 테마가 쉴 때 조정 받을 때 다른 섹터들이 어디가 갈 수 있을까 라는 분명해서 표현해서 봤을 때는 일단 화장품이나 게임 섹터도 오늘 좀 괜찮죠, 그죠? 넷마블도 오늘 바닥권에서 좀 강하게 이뤄주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섹터의 긍정적인 부분은 뭐죠? 중국이죠, 그죠? 중국 모멘텀은 연초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 지금 이 로봇, 챗GPT 그리고 이 토큰 이쪽으로만 테마가 계속 쏠려 있는데 이쪽이 조금 와야 되면 다시 중국 모멘텀으로 시장의 풀이 옮겨 붙을 수 있다. 선침해를 해야죠, 그죠? 선침해 관점으로 이 게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지금 강테마가 있어서 아마 이런 종목 있었어? 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입니다. 에스테틱 관련주들이죠, 그죠? 보시면 오늘 대장주는 작년부터 그랬지만 제이시스 메디칼 뭐야? 로봇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닙니다. 그러면 챗GPT 아닙니다. 대체 불가 토큰, 증권형 토큰 아닙니다. 화장품 아닙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입니다. 역시 리오프닝 관련주고 중국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죠. GCS 메디칼, 그리고 최근에 강한 흐름들 루트로닉 바닥권에서 바닥도 아니 빠진 것도 없는데 굉장히 강하게 치고 움직이는 모습들. 클래시스 다 21선 지금 돌파하고 있어요. 그죠? 하이로닉 21선 돌파 캔들 나오고 있고요. 비올 신고가 흐름들 다 여러분들 다 강세죠. 테마는 이렇게 초창기에 태동할 때 같이 움직인다 그랬죠. 그죠? 테마의 시작입니다. 지금 위에서 막 윗꼬리 달고 변동성 큰 거 말고 이제 한 방향을 보면서 21선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테마의 태동 단계. 이때 들어가면 먹을 게 많죠. 고점에서 추격 매수 안 해도. 그죠? 그래서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여러분들 이제부터라도 좋은 관점으로 매수 관점으로 잘 보시면 아마 위에서 꼭대기에서 매수하는 스트레스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무학 전문가님의 굿섹터와 배드섹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먼저 배드섹터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주들 1월 들어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챗 GTP 쪽으로도 테마가 형성이 돼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주의해야 할 섹터로 로봇과 또 메타버스 관련 섹터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또 주의할 섹터에 대해서 노란톡방에서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붓섹터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요. 화장품과 게임 관련주 제시를 해주셨는데 게임은 선침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화장품 테마에서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 이야기 해주셨네요. 관련주의 흐름들도 살펴봤습니다. 방송 시간 이외에도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주시면 링크가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장에 좀 공략해봐야 될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지난번에 알려주셨던 액토즈 소프트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8,000원대에 알려주셨는데 현재 9,100원을 넘어섰네요. 이 종목 리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액토소프트는 중국의 퍼블리셔 하는 회사입니다. 게임은 두 가지 회사가 있죠. 개발하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퍼블리셔. 여기 와서 놀아, 우리가 판을 깔아줄게 하면서 이 넷마블이나 뭐 이런 퍼블리셔들이 있죠, 그죠? 카카오 게임즈도 퍼블리셔죠. 거기서 가서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액토소프트는 퍼블리셔의 장점은 실적 기복이 크지 않아요. 개발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이 수수료 먹는 회사가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게임 업체를 지금 마트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측면. 실적을 보시면 뭐 기복이 없어요. 영업이익 200억대 꾸준하게 내주고 있고 영업이익률 얼마입니까? 2천억 벌어서 200억 벌어요? 아니요. 한 400억 매출이 200억 법니다. 영업이익률 거의 40% 이상, 40~50%. 거의 뭐 논하는 거죠, 그죠? 영업이익률 40~50%. 삼성전자 영업이익률도 10%, 20%대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고요. 근데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돼요. 굉장히 싸죠, 그죠? 시총이 굉장히 싸다. 그래서 게임주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싼 주식, 제일 저평가 주식. 그리고 또 중국 기업이라는 이 좀 페널티가 있어요. 우리나라 중국 상장주, 중국 기업은 약간 옛날부터 상장 폐지 많이 당했고 중국 기업에 대한 편익견이 분명히 있고 디스카운트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굳이 이 종목한테도 그런 잣대를 들이킬 필요는 없다. 특히나 중국에서 지금 판호를 개방하면서 우리나라 게임 산업, 게임주들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기업, 중국이 최대 주주인 회사가 페널티가 아니라 어드밴티지를 받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은 시기적으로나 그리고 기업의 실적적인 측면에서나 재평가, 주가의 리레이팅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다. 그래서 뭐 지금 수익 한 10% 이상 모두 낮았을 텐데요. 팔 필요 없습니다. 수익 30~40% 이상 10,000원, 12,000원, 13,000원까지 쭉쭉 한번 수익 땡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 기업이니까요. 미리 팔지 마시고 계속 이평선 상승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액터즈 소프트에 대한 리뷰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 공략을 해봐야 될 공략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부 미용 관련해서 이루다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루다가 이 레이저 고주파 많이 우리 앵커님도 아실 수 있어요. 피부과 가시면 다 있는 기기들입니다. 다 루트로닉도 그렇고 뭐 클래시스도 그렇고 뭐 피부과마다 또 기계가 틀리겠지만 웬만한 피부과들은 다 이런 기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루다의 이 캐시카우는 시크릿 F입니다. 여성분들 저는 잘 모르지만 피부 미용 관심 있으신 분들, 피부과 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시크릿 RF가 굉장히 오랫동안 시장에서 캐시카우로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큐테라 또 여러 가지 신규 제품들도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2위 피부 미용 의료 시장이 어디냐면 브라질입니다. 의외죠. 전 세계 미용 의료기기 시장 2위도 브라질인데요. 이러다가 이 브라질에 사업을 진출을 했어요. 미국 시장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고, 그래서 이 브라질 시장 진출과 미국 시장 양대 시장을 모두 일단 선점하고 있다, 들어가서 잘 안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해 4월 달에 신규 제품, 리팟이라는 제품이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어요. 신약처럼 뭐 약처럼 까다롭지 않습니다. 의료기기는 아시다시피 FDA 승인이 절차가 단소하고 좀 깔끔하게 좀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계획이 얘네들도 작년 4월에 그렇게 빨리 받을 줄 몰랐는데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이루다 기업적인 측면에서 미국 공약을 전면 계획을 수정하고 굉장히 빠른 스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실적 보시면 어떻습니까? 실적이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35억, 36억, 41, 63억 실적이 나빠진 적이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적자 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작년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30억, 40억, 속도 30km, 40km 달리던 차가 갑자기 60km, 80km를 달리기 시작하죠. 그죠? 실적에 가속이 붙었습니다. 그것도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코로나 엔데믹은 올해부터 시작되잖아요. 그죠? 근데 작년부터 실적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매출액 증가폭보다 영업이익 증가폭이 크죠. 마진율이 높아지고 있다. 신제품이 잘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실적 개선폭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요. 자, 그런데요. 주가가 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실적은 4년째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4년째 갇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어때요? 한번 불을 뿜으면 우리나라는 한해 민족이잖아요. 한풀이 상승이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루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다른 종목도 물론 좋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부터 시작해서 루트로닉, 클래시스, 오늘 신고가 내는 뭐 비올 다 좋지만 실적도 다 좋고 좋지만 제가 감히 이루다를 최선호주다. 저의 입장에서는 최선호주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단 하나예요. 얘가 뭐 진짜 뛰어나서 진짜 이 다른 기업보다 루트로닉보다 제이시스 메디칼보다 클래시스보다 파마리서치보다 기계가 좋아서 써봤더니 나는 이게 맞아서 그게 아니라 주가가 오른 게 없어요. 단순하잖아요. 단순하고 가장 명확한 논리. 주가는 비싼 게 악재고요. 싼 게 호재입니다. 주가는 간단하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죠? 그러한 측면에서 피부 미용 쪽에서는 굉장히 주가가 오랫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불을 뿜으면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 미용기계 여러분들 혹시 다른 섹터에 지금 제가 오늘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로봇, 챗 GPT, 뭐 증권형 토큰 이런 종목들 고점 매수, 추격 매수에 약간 스트레스를 받아 있다면 또 위험함을 본능적으로 느끼신다면 피부 미용기기 이제 시작입니다. 또 특히 한 번도 간 적도 없는 이루다 열심히 한번 추적해보면서 분기업 분석도 한번 해보시고요. 매수도 직접 한번 해보시면서 좋은 수익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한 가격 전략은 또 노랑톡방에서 제가 10%든 20%든
제가 또 가격을 얼마까지 갑시다, 또 오늘 탑시다, 이런 전략들을 제시를 해드리니까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공략주는 이루다였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앞서서 또 굿섹터에서도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이루다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로서 실적 개선폭은 현재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안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공략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시간 이후에도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주시면 링크가 뜨게 되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 좀 낯설다 싶으시다면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이무학 이름 적어 보내주셔도 노란톡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을 발굴한 뒤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마련해보는 시간입니다.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리뷰할 종목 무료 3종목이나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실리콘2 오늘도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실리콘2와 더불어서 ST큐브 그리고 어제도 리뷰를 해주셨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좀 약보합권의 거래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까지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부분들은 어제 이제 소개 이후로 또 상한가를 좀 실현을 좀 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첫 번째 이제 특징주로 좀 소개를 좀 해드렸던 종목이 좀 해당이 되고요. 또 그에 대한 후발주로 로보티즈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소개를 했을 때 이제 시가에서 갭상승해서 시가에서 왔다 갔다 했던 순간에 좀 해당이 되는데 그 뒤로 36,000원 정도 되는데 72,000원. 이 훌쩍 넘어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더블이 이렇게 됐습니다. 최초로 특징주 소개 이후 100% 도달하는 1호 종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올해의 화두, 올해 이제 대장 섹터는 로봇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작년에는 전기차가 질주하는 모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똑같은 시장 침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로봇에서 시작해서 로봇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좀 현재 감히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게 적중을 좀 하고 있고 또 로봇에 대한 순환매로 인공지능, 그다음에 메타버스, 증권용 토큰 이쪽 자율주행 이쪽으로 함께 섹터가 구성이 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독보적인 어떤 흐름이다 좀 생각이 드는데 차트로 보면은 한번 그 상승에서 한번 크게 조정을 보였던 점이 56,000원에 1파 상승이 좀 해당이 되죠. 예,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잡으면은 대략적으로 2단 상승 하나의 약간 흔들리는 자리가 좀 될 수가 있겠지만은 5일선을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제가 대장주 부분들은 올봉상 적산병이 가능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음 달은 약간 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번 더 피크를 좀 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또 후발주 종목군들을 현재 보셔야 될 것 같다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로봇 부품주 쪽, 또 후발주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SPG나 아지네스텍, 그다음에 현재 그 자회사가 현재 로봇 관련된 부분이 있는 너셀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죠. V원텍 이런 종목군들을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릴 부분들이 현재 실리콘2가 되겠습니다. 이제 실리콘2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그 한번 이 추세 이탈 바닥권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을 말하고 싶냐면은 현재 이 고점에서 추세 이탈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또 새롭게 접근한 부분들 좀 해당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다시피 21선이 행보하는 가운데 5일선이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어떤 흐름이 되면은 매수 시점이라 말씀드렸죠. 근데 정확하게 언제 정도의 이제 터닝을 할 것이냐, 이거를 잡는 시간 타이밍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현재 이 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18일, 그러니까 20일이 되기 이틀 전에 급락이 됐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도 20일 가까이 올라갈 수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도 이해와 같은 거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고점에서 얼마 정도 조정이 되면은 하락이 끝나느냐. 무조건 20일이 됩니다.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락과 행보의 거의 끝나는 시점이 시간 주기하고 거의 일치가 지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상승사파형 출발 캔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고점에서 추세 이탈이면은 이건 단기냐 아니면 한 달짜리냐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고 안 되면은 내가 빨리 손절하지 못하면은 한 달 후에나 바라봐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또 보유자 관점에서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쭉 지켜봤다가 시간의 변화는 투자의 심리의 변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의 변곡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부분들을 약간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요거를 표로 이제 매매기법 표로 제시를 한번 해본다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21선이 우하향 가운데 표를 보여주시면은 21선이 우하향 가운데 쌍바닥 패턴이 이렇게 완성이 좀 되는 부분에서는 추세 반전이 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현재 특징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S큐브입니다. S큐브는 오늘 뭐 크게 급등하지 않았는데 요거하고 거의 어떤 특징적인 요소는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이나 추세 이탈, 쌍봉 고점에서 보면은 이 부분들도 어떻게 되냐면은 거의 20일에 좀 해당이 되죠. 제가 이야기했던 기법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쌍바닥 패턴 부분이죠. 그래서 20일 5일선이 쌍바닥에서 터닝하는 시점, 그래서 완만하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상승사파 캔들이 나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사지 말고 5일을 기다려야겠죠. 5일 숙성법. 5일 숙성법을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상승사파 있죠. 5일째 딱 한번 보면은 현재 5일째 지나고 나서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 조짐이 나타나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현재 추세 매매를 좀 해야 될 부분들, 현재 매수하고 나서 2, 3일 내에 움직일 수 있는 매매 기법은 바로 이런 것들을 약간 하나의 이제 투자 기법 2개, 3개를 약간 중첩해서 하면은 훨씬 확률이 높아지는 매매 기법이라 좀 생각이 되고, S큐브는 이달 말에 이제 큰 호재가 있기 때문에 1말 2초의 변곡, 또 이제 바이오계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약간 움직일 수 있는 총대장주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세 종목 리뷰를 마쳐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작에 탑이 될 종목들 3위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3위 KTIS입니다. 네, 이 종목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최근 증권형 토큰 어떤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좋은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하나 이슈가 나타난 부분들이 KT에서 믿음이라는 챗봇을 현재 조만간 상반기에 출시가 된다. 그래서 금융업계의 어떤 부분하고 접촉한다는 뉴스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챗봇 관련된 부분들이 크게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KT가 현재 하다 보니까 그 계열사 쪽에 또 수혜가 좀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KT의 이제 계열사는 KT 알파, KT IS, KT CS가 있는데, KT IS하고 CS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KT IS 같은 경우는 현재 수도권하고 현재 강원도에 대한
현재 124 콜센터, 그다음에 고객센터 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것하고 챗봇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KTIS하고 KTCS는 고객센터에 대한 아웃바운드, 다시 말해서 도급, 하도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대기업의 한 90개 업체가 이 업체에 어떤 그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공지능 챗봇으로 전환이 되거나 보이스폿으로, 이게 보이스톡으로 현재 인공지능으로 전환이 되면은 가장 큰 수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크게 이제 떴다. 그래서 KTIS는 현재 수도권하고 강원, 그다음에 KTCS는 현재 지방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기 때문에 두 개 다 같습니다. 근데 KTIS 차트를 대신 본다면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상승사파 형태가 나타날 때는 뭐라고요? 5일 숙성법. 5일 숙성법이 되면은 오늘이 좀 해당이 되죠. 근데 오늘 갭상승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제 조짐이 나타났죠. 상승사파형. 근데 이것도 이제 배운 매매 기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현재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종가에서 보면은 시가가 있죠. 중심에서 계속해서 만약에 이제 버텨주면은 현재 올라가는 부분은 해당이 되고, 또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숨고르기가 해준다 하면은 현재 상승사파에서 5일 이내 다시 한번 급등을 좀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2, 3일 이격이 되거나 아니면 오후에 치고 올라가면은 반등의 어떤 포인트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또 시총도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아마 탄력적으로 현재 굉장히 크게 현재 올라가 있는 현재 이런 종목, 셀바스 AI라든가 아니면 코난 이런 땡땡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보다는 차라리 이런 종목군들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마인지랩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런 또 후발주가 계속해서 우죽순 올라가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은 KTIS였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 좀 살펴봤습니다. 고객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업체이고요. 또 인공지능으로 업무 전환이 되면서 최근 증권형 토큰의 후발주자 테마로서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3위 종목 살펴봤고요. 2위 종목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2위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예, 한글과 컴퓨터 하면은 현재 워드로 잘 네. 알고 있죠.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워드를 알고 있는데 이게 업종 전환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한글과 컴퓨터는 세정 유료라는 우주 항공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업종 전환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 키 포인트는 뭐냐면은 한글과 컴퓨터의 자회사인 한커 MDS를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약 1,000억 원의 실탄을 마련했는데, 한컴 MDS를 매각을 하면서 유일하게 계열사에서 빼고 매각을 한 유일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한컴 프론티스라는 업체입니다. 한컴 프론티스는 한컴 MDS의 자회사에 포함이 되는데, 그건 빼고 나머지 것만 매각을 했는데, 그 업체가 뭐냐면은 메타버스의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되는데, 메타버스의 모든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근에 이제 아즈메타라는 현재 어떤 플랫폼, 메타버스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가상인간에 대한 어떤 기술 솔루션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현재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은 뭐냐? 현재 한글과 컴퓨터가 현재 코인을 현재 이게 발행을 좀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뭘 하고 싶냐면은 한글과 컴퓨터가 문서로 된 파일을 가지고 이걸 NFT화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개인이 문서로 창작된 것을 NFT화, 미술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해서 연결을 시키는 NFT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게 메타버스하고 연결이 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장기적인 성장 전략이 이거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의 어떤 새로운 어떤 비전이 현재 구체화되고 있는 그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약간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한글과 컴퓨터 부분들이 전체 이제 장기적으로는 행보 침체를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이 급락이죠. 급락, 그다음에 횡보의 끝자락.
좀 해당이 되는데 보통 급락과 횡보가 거의 한 대칭적으로 이루어지면은 거의 바닥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기간을 세워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바닥권까지가 약 그 37일, 그러니까 거의 한 40일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전체 바닥까지가 거의 5개월 정도 좀 진행이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봤을 때는 최근에 올라온 부분들이 현재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을 해주죠.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나는 이런 종목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완만하게 행보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가속이 되는 구간이 좀 급등하는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항시 급등은 시간의 변곡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급등 가능성이 있느냐? 시간의 변화라는 것은 항시 한 달의 변화죠. 20일 이내에 어떤 급등 변화가 나와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상승 삿발 형태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5일째 이 고점을 뚫었습니다. 계속 가는 중에 있죠. 그래서 완만하게 이제 상승 부분들이 진행이 되다가 한 달이 되는 시점에서 상승이 연장이 될 것이냐, 상승이 가속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보다는 이런 그 숨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자세한 주가 분석까지 좀 도와주셨습니다. 최근 드론 테마주로 또 상승을 한 이력이 있는데 조금 더 가파른 상승도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또 메타버스와 관련된 흐름으로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2위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1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 갤럭시아 SM입니다. 네, 갤럭시아 SM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NFT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트리하고 갤럭시아 SM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자회사가 현재 메타 갤럭시아를 운영합니다. NFT 거래소죠. 근데 NFT 거래소 하면은 거래소 하니까 무슨 코인을 거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NFT는 뭡니까? 디지털 자산이잖아요. 디지털 자산은 미술품, 예술품, 기타 등등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술품이 이제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쇼핑몰하고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이 NFT 거래소 니꼬로 현재 쇼핑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걸 살 때는 이제 코인을 주고 사고 코인을 분할하기 때문에 현재 조각으로 살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관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NFT 거래소 니꾸로 현재 다른 거래소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쇼핑몰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갤럭시아의 머니트리의 자회사가 현재 메타 갤럭시아를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현재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업체는 어떤 업체냐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면은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각종 현재 그 온라인 결제 시스템, 소액 결제부터 해서 상품몰에 대한 어떤 호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모두 토탈하는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현재 코인을 바로 원화로 살 수 있는 그 솔루션까지 완벽하게 다 제공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증권용 토큰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대장주로 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은 접근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관점이다. 갤럭시아 머니트리나 이런 부분들. 근데 그래도 뭐냐면은 계속해서 가는 추세의 흐름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셔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그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많이 올라와 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제가 항시 이야기를 좀 하지만은 급등을 했을 때는 첫날 산 거 외에는 늦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상승 삿발 형태가 나오고 나서 급등을 해주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상승이 시작이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월 사이클이 상승하기 때문에 하루짜리 상승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 사이클이 상승하기 때문에 매주 5일마다 계속해서 상승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주봉상 저기병 내지 적산병이 실현이 될 수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 번 급등한 것을
딱 놓치는 순간이 뭐냐? 아,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뭡니까? 급등하는 순간 끝났다가 하죠.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갤럭시 현재 SM 같은 경우도 현재 단기 고점에서 오늘 조정을 보여주죠. 만약에 내일까지 조정을 보이면 5일째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추세 이탈이 되면 5일째 추세 이탈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2단으로 상승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시총이 워낙 가벼운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분할 매수로 약간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1위 종목 갤럭시 SM까지 살펴봤습니다. 1위부터 3위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고요.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아래에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 톡방으로 지금 바로 상담 신청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자 상담입니다. 2717님께서 보내주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종목 고민이신데요. 매수 가격은 81만 3천 원, 비중 10%라고 합니다. 현재 가격 79만 3천 원 지나가고 있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지금 현재 셀트리온 이 부분들이 현재 유탁 현재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그 최고의 어떤 그 쌍두마차라고 볼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직 뭐 실적이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재료는 그 현재 그 앞으로에 대해서 성장성 부분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계속해서 캐파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업체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항암제 시장이나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새롭게 이제 특허가 만료되는 뭐 휴미라를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출시 이제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좀 시간이 더디지만 서서히 좀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 큰 흐름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수준, 그다음에 고점을 연결한 수준에 보면은 거의 하단선 근처에 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터닝하는 모습에 해당이 되고 지금의 움직임들은 하락이 약간 둔화되는 모습에 좀 해당이 좀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터닝 포인트에 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시간이 약간 정체가 좀 되고 있겠지만은 서서히 약간 횡보를 하다가 올라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이런 추세 이탈이 나타난 부분들은 거의 한 3개월의 또 추세 이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의 60일 정도가 돼야지 추세 반전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약 한 2주 정도 남았죠.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2월 달 정도에 서서히 약간 떠줄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1월 달 부분들은 워낙 로봇 테마가 강세이기 때문에 약간 주춤거리는 부분들이 한 2월 달에 나타나면은 바이오주도 서서히 강세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제 반등이 된다면은 전체 어떤 흐름상으로 보면은 약 86만 6천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7767님께서 보내주신 스페코입니다. 스페코 12,200원에 이 비중 10% 사셨다고 하시는데요. 스페코 현재 가격 4,800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상당히 좀 비싸게 사셨는 것 같은데요. 이제 스페코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스팔트 뭐 이쪽 관련된 뭐 건설 이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물타기를 좀 약간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전체 이제 저점이 약간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 해당이 되고 21선과 돌파 안착이 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추세가 서서히 좀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평선으로 보자면은
현재 61선이 우하향, 그다음에 21선이 우하향에서 행보의 끝자락에서 서서히 이제 터닝하는 자리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근 이슈가 좀 되고 있는 현재 부분들이 지금 부분들이 아직까지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옴시티라든가 뭐 이런 쪽의 움직임이 좀 있으면은 같이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현재 마디로 보면은 거의 한 달 상승과 조정, 뭐 서서히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옴시티라든가 이쪽 관련된 움직임이 서서히 나와주면은 반등을 해줄 수 있고요. 만약 반등의 목표가는 거의 지금 한 5,600원 정도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많이 이제 물렸지만은 이 정도에서는 약간 손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일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꼭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